매연이 많은 곳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깻잎 이런 걸 길렀는데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물에 잘 안 녹아요. 몸속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세포 독성이 있고 뇌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는 게 맞죠. 비타민 B가 전혀 천연 아니죠. 인공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잖아요. 천연에서 왔건 합성을 했건 화학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과일 위에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농약을 없애는 용도로는 전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일입니다.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계시면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계셔서 오늘 좋은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먹는 것들, 약이면 좋다 이런 생각도 뭐 많이 하실 텐데, 네네. 비타민 중에는 소위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름에 잘 녹는, 근데 이런 걸 너무 과다 복용을 하면 나중에 간 독성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좀 편하겠다, 약을 먹을 때. 예, 그런데 우유를 약하고 같이 먹다 보면은 약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약효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좀 조심을 하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자연, 천연 이렇게 써 있으면 맹신하거든요. 다 좋은 거다. 이것도 아니라면서요. 보고독이 자연이죠. 천연이고. 네. 근데 이런 독이 있는 것들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C라고 한다면은 천연에서 왔건 합성을 했건 화학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든 간에 그 화합물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합물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늘 주사 아세요? 많이 듣죠? 예, 마늘 주사가 비타민 B를 먹어가지고 흡수를 많이 못 시킵니다. 특히나 이제 비타민 B 드링크 같은 거 있죠. 거의 흡수 못 시켜요. 근데 이걸 몸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타민 B에다가 화합물 쪼가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에 녹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기름에 녹으니까 링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염산 분자 하나를 붙입니다. 그럼 물에 잘 녹습니다. 요게 링거 액이에요. 근데 이게 피는 또 염기성이에요. 주사를 맞으면 염산 분자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기름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운반체에 잡혀가지고 세포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에 들어가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B로 바뀌게 되고 세포는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손실 없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마늘 주사라 그러냐면은, 맞으면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예, 화합물 쪼가리 붙였잖아요. 황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타민 B가 전혀 천연 아니죠. 인공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텃밭에 농약을 안 뿌려서 더 끔찍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연이 많습니다. 연료가 타고 거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PAH라는 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매연이 많은 곳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깻잎 이런 걸 길렀는데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물에 잘 안 녹아요. 씻어내려고 해도 잘 안 떨어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파리 채소를 기를 때는 주변에 매연이 없는 곳, 이런 곳을 골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에 이제 농약을 치게 되고, 물론 이제 먹을 때쯤에는 잔류 농약 양이 줄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 입장에서는 이걸 제거하고 싶잖아요. 예. 미국 연구에서는 농약 제거는 식초가 1등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쓰였던 식초의 양은 아세트산이 10% 정도 되는 그 원액입니다. 진한 식초예요. 진한 식초를 과일이나 채소에 붓고 푹 잠기게 해서 20분, 30분 동안 둔 거예요. 그것과 베이킹소다 이런 거 아주 높은 농도, 물 이렇게 서로 비교한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농도를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식초 한두 예. 스푼 넣잖아요. 한두 스푼 넣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약간의 살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죠. 농약을 씻어내는 용도로는 맹물 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과일이 이렇게 농약 성분이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락스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일 세척에 쓰이긴 해요. 락스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아주 많이 물켜야 됩니다. 락스통 뒤에 과일 세정용을 쓰려면 몇 배로 물켜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과일 위에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이 있는 것을 없앨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농약을 없애는 용도로는 전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켜서 세균을 죽인다.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집에서 좀 안전하게 깨끗한 세척을 할 수 있는 루틴이라든지 순서 같은 걸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루틴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베이킹 소다나 워싱 소다라는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염기성 알갱이들인데 이걸 물에 약간만 적시면 치약처럼 적셔진 가루가 되는데 이걸로 이제 과일 껍질을 좀 세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에 있는 농약이 좀 깎여 나가는 셈이죠. 그러면 꽤 괜찮습니다. 닦아내고 물에 헹구고 먹든지 아니면 과감히 껍질을 깎아버리든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 근데 멍든 사과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멍든 사과가 세균이 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멍이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멍이 언제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일을 다루면서 멍이 들었겠죠. 그 멍든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오랫동안 보관해 놓은 그런 사과를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과를 잘라보면 색이 변해 있습니다. 세균이 다 침투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맛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겠지만 면역이 떨어진 이런 분들은 먹고 아플 수도 있어요. 피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데 용기를 넣었을 때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건 되지 않고 금속을 넣으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플라스틱 중에는 PE, PP,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이 있는데 PE나 PP라는 이름을 가지는 고분자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 용기나 도자기 그런 용기는 당연히 이제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죠. PE나 PP가 왜 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들은 반드시 출발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출발 물질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킨 것이 바로 고분자입니다. 이게 또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출발 물질이 기체였던 것들, 폴리에틸렌, PE는 에틸렌 기체, PP는 프로필렌 기체. 그래서 설령 나중에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더라도 원료 물질이 기체였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일도 없지만 스티로폼이라든지 페트병, PVC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은 물질 자체가 액체인 경우가 많고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어떤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성형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유화제인데 가소제라고 그러죠. 가소제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기 밑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다 써 있나요? 안 써져 있는 건 버리시고요. 용기 밑에 보면은 HDE, PE 또는 PP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간편식품을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하게. P인지 PP인지도 모르겠지만 비닐 성분이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들이 세포 독성이 있고 뇌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치매가 걸린다 뭐 그러진 않고 하지만 뇌인지 장애, 즉 치매를 가진 노인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의 뇌를 한번 봤더니 뇌인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관련성은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피하는 게 맞죠. 닭가슴살 이런 거 그걸 그대로 데우면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고분자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옮겨서 데우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캔 음식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캔 안쪽도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 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바깥에 코팅된 부분을 싹 긁어내고 그러면 남는 게 알루미늄인데 이걸 산에다가 담급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싹 녹아 나가겠죠. 그러고 나면은 병 모양의 플라스틱이 남아있어요. 그 속에 코팅이 돼 있어요. 이게 PC라는 주로 PC 고분자인데 그게 뭐냐면 생수통으로 쓰는 큰 통이 있죠. 그런 재질의 고분자입니다. 이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BPA라는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들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콜라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 안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설탕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것 때문에 더 나쁘겠죠. 요리할 때도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있던데 너무 고온 조리를 해도 위험하다면서요? 화합물은요 고온으로 가열하면 무조건 뭔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것 중에는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거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음식을 섭취를 할 때 되도록이면 낮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 그러면 발암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낮으니까요. 기름 또한 고온에서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기름이 PAH 중에서도 벤조피렌이라는 걸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름 요리를 할 때 아주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어느 순간 연기가 펄펄 나죠. 그 온도 정도 되면 말씀드린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발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튀김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물성 기름들은 탄소 사슬에 이중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이제 불포화 지방이란 건데요. 불포화 지방이 있는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산소를 만나면 산소가 끼어 들어갑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산화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산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썩는 거예요, 네. 기름이. 기름을 산소 조건에서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계속 하는 것은 이중결합에 산소를 끼워 넣으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튀김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속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튀김 얘기하다 보니까 명절 때 문화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명절 분위기를 내는 데는 전만한 게 없거든요. 네. 전을 많이 붙여두는 문화. 이거는 교수님께서 죽자는 얘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전을 너무 많이 붙였을 때 반드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균에 의한 식중독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싶고, 전을 붙일 때 우리가 기름을 깨끗하게 바꾸면서 하지 않죠. 산패된 기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냉장 보관을 할 때 또 산패가 될 수 있죠. 냉장고 속에서 만든 상태에서는 냉동 보관을 하시고, 냉장 보관을 오랫동안 하는 건 좀 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는다면 냉동 보관을 권한다. 예. 결국 교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화학을 잘 알면 건강도 지킨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얘기들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요, 화학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화학 그러면 떡국물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네.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 몸이 전부 다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구성체가 내 몸속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건강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무조건 무서워만 하지 말고, 아까 마늘 주사 속에 들어간 비타민 B는 화학 처리를 많이 한 거지만 우리를 안 아프게 해주는 좋은 거잖아요. 인공이라고 배척하지만 말고, 천연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만 말고 정확하게 알고 생활하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화학과 직결돼 있다. 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